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섭취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 중에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좋은 탄수화물,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즉, 탄수화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러브에코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지방이 마치 우리의 건강과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인 잘못된 오해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반대로 탄수화물이 마치 너무 나쁜 것처럼 저탄수화물 식단을 외치며 탄수화물은 무조건 또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나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방도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섭취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 중에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좋은 탄수화물,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즉, 탄수화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도 다 같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다이어터들이라면 어떠한 탄수화물 먹는 게 가장 좋을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빵, 설탕, 우유, 쌀밥, 당근, 오렌지 주스, 파스타, 초콜릿, 이거 다 탄수화물입니다. 하지만 다 다른 탄수화물인 거예요. 무조건 다 탄수화물이라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당근과 양배추는 우리 몸에 매우 이로운 탄수화물이죠. 여러분,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 전분, 식이섬유와 같은 단어 들어보셨죠? 사실 이 모든 것이 이 탄수화물이라는 큰 그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당이 하나인 경우 단당류라고 하고요. 당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당류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궁극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은 어떠한 탄수화물이든 식이섬유를 제외하고는 소화 과정을 통해 분해를 하여서 단당류로 만들어서 이 소장에서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섭취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합니다. 즉, 노인들이 힘이 떨어졌을 때 포도당 주사를 맞죠. 포도당은 바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당입니다. 설탕을 한 숟갈 먹었을 때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는 이유도 설탕은 이당류로 분해가 너무 쉽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겠죠. 여러분, 다이어터들은 곤약이랑 식이섬유 이런 걸 많이 섭취하죠. 그 이유는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다이어터들은 흡수가 최대한 느린, 당이 긴 복합탄수화물 위주로 섭취를 해야 되고 또한 흡수가 아예 되지 않는 그러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곤약이나 대체 감미료가 이러한 원리거든요. 곤약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는 식이섬유입니다. 위는 차서 배는 부르지만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살이 찔 염려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설탕 대체 감미료도 달기는 하지만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설탕 대신해서 다이어터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고르실 때 이렇게 식품 성분표를 보시면 당류라고 표기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 당류는 단당류랑 이당류예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다이어터들은 이러한 당류가 높은 음식은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올리고당이라고 들어보셨죠? 마트에 가면 올리고당이 많은데요. 이 올리고당은 단당류와 이당류보다는 길지만 다당류보다는 짧은 탄수화물입니다. 약 3개에서 10개의 단당류가 이어져 있는 탄수화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대두, 완두, 통곡류 등의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식이섬유와 유사하게 작용되어 소화 및 흡수가 되지 않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중에 이제 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런 올리고당과 같은 경우에는 효소를 활용하여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제조 과정에서 단순 당류, 단당류가 많이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많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올리고당류는 조금 더 당류로, 단당류, 이당류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당류. 당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로 많이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당이 단당류로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즉, 흡수도 천천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복합탄수화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분이 있고 또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전분과 같은 경우에는 감자, 고구마, 또 당근 이런 뿌리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샐러리와 같은 야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이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소들은 풀만 먹어도 살이 찌죠. 그 뜻은 소는 이 풀을 단당류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몸에서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지 못합니다. 즉, 식이섬유는 아무리 섭취를 하더라도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 배출하게 되죠. 다이어터들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배는 부르지만 흡수되지 않아 살찔 염려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또는 혈당 관리를 해야 한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당이 최대한 긴 수백 개 수천 개로 이어진 다당류 위주로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그것들은 당연히 채소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있는 음식을 섭취해 주셔서 최대한 먹은 음식이 100% 다 흡수되지 않고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품 성분표에 당류가 표기된 음식은 최대한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철 채소와 과일, 또 곡류 등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또 탄수화물이라고 무조건 기피하지 않고 건강한 탄수화물은 잘 챙겨 먹는 그러한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